따로 보충할 필요가 없고요. 가성비가 많이 떨어지는 보충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알약TV입니다. 오늘은 근성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단백질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기초적인 내용인데 많은 분들께서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이번 영상에서도 확실한 근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일 단백질 섭취량부터 설정해야 하는데요. 저항훈련을 하시는 일반인의 경우에는 1.6g/kg 체중 내외를 맞춰 드시면 되고요. 보디빌딩 선수 수준으로 운동량, 근육량이 많으시면 2.2g/kg까지 드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이어트 중이시라면 고단백 다이어트가 근손실을 막아준다는 연구가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혹 3g, 4g/kg 수준으로 많은 단백질을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고 근성장이 더 자극되지는 않고요. 아미노산에서 나온 암모니아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과 신장이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물론 건강한 성인에서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 정도로 많은 양을 평생 먹는다? 그러면 저는 장담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단백질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백질과 아미노산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특성, 단백질은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 대부분의 아미노산은 흡수가 됩니다. 단백질은 위장관을 거치며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고요. 소장에서 대부분 흡수가 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흡수를 다 하려고 합니다. 단백질 30g 이상 먹으면 비싼 똥 싼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게 흡수된 아미노산은 아미노산 풀로 유입이 됩니다. 두 번째 특성, 인체는 아미노산을 효율적으로 저장하지 못합니다. 아미노산 풀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체는 아미노산 풀을 통해서 단백질을 관리합니다. 식사 때마다 섭취되는 아미노산은 흡수된 후 몇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아미노산 풀에 저장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만약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 근육을 분해해서 아미노산을 끌어다 쓰게 되고요. 저항 훈련과 함께 적절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근성장이 자극받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개념이 류신 역치입니다. 류신은 BCA를 구성하는 아미노산이고요. 류신의 혈중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 되게 된다면 근성장의 신호가 켜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탄수화물, 지방과 다르게 아미노산은 인체에 많이 저장될 수 없습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되면 아미노산 풀은 넘치게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넘치게 들어온 아미노산은 탄수화물이나 지방 형태로 변환이 돼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살이 찌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류신 역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활한 설명을 위해서 약물 반복 투여 그래프를 차용했습니다. Y축은 혈중 아미노산 농도, X축은 단백질 섭취 기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단백질을 3시간 간격으로 투여했다고 가정했고요. 3번, 4번 정도 투여했더니 아미노산 농도가 피크에 도달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미노산 풀의 저장 용량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넘치게 되면 탄수화물, 지방으로 변환이 되고요. 그렇게 아미노산 풀의 농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가 이번 영상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적절한 양의 단백질을 몇 번에 걸쳐서 나눠서 드시는 것이 좋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근합성 역치를 넘는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끼니당 0.3에서 0.4g/kg을 하루 4번, 5번 드시면 됩니다. 성인 남자 기준으로 끼니당 20에서 40g 정도의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동 직후에는 0.5g/kg까지 늘려서 섭취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무래도 운동 후에는 단백질이 더 많이 필요하고요. 만약 넘치더라도
포도당으로 전환돼서 글리코겐을 회복하는 데 대부분 쓰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단백질을 섭취해야 할까요? 계란, 생선, 육류, 웨이프로틴, 대두단백질 등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한 양질의 급원입니다. 모두 추천드립니다. 일반식, 웨이프로틴, BCAA 같은 아미노산 보충제는 효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미노산 조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식 단백질 보충제는 대부분의 아미노산이 고르게 포함된 식품입니다. 아미노산 중 필수 아미노산만 포함하는 보충제가 EAA고요. BCAA는 그 중에서 류신, 이소류신, 발린 이 세 가지만 포함합니다. 요즘은 류신 보충제도 판매가 되더라고요. 물론 류신이 근합성 스위치를 키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근합성을 위해서 다른 아미노산들도 필요하고요. 일반식이나 단백질 보충제에도 류신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로 보충할 필요가 없고요. 가성비가 많이 떨어지는 보충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잠시 광고 타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 링크를 통해서 나랑드 사이다, 포카리 스웨트 온라인 최저가 구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단백질 보충 목적이라면 일반식이 가장 좋고요. 단백질 보충제도 훌륭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CAA는 인슐린 피크가 나타나지 않는 특성을 띠기 때문에 운동 전, 중에 제한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EAA 보충제는 포지션이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단백질 보충 목적으로는 웨이프로틴에 한참 뒤처지고요. 운동 중 피로 지연이나 영양 공급 목적으로는 BCAA가 훨씬 연구가 많이 되었습니다. 흡수 속도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아미노산 보충제는 단백질이 분해된 형태이기 때문에 흡수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 다음으로 웨이프로틴의 일종인 WPI, WPC 순서이고요. 카제인은 일반식과 흡수 속도가 비슷합니다. 그냥 카제인은 일반식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성분도 좋은 편이라서 식사 대용으로도 추천을 드립니다. 간혹 단백질 보충제로 모든 식단을 구성해도 되는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당연히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일단 미량 영양소가 부족해서 결핍될 가능성이 높고요. 포만감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불리합니다. 앞서 근성장의 역치를 넘는 농도에서 일정하게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웨이프로틴은 일반식보다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혈중 농도 변화가 크게 나타납니다. 때문에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싶으면 더 적은 양을 자주 먹어줘야 일반식과 비슷한 형태를 띌 수 있습니다. 매우 번거롭고요. 웬만하면 일반식으로 하루 4끼, 5끼 정도 구성해 주시고 정 단백질을 못 챙기겠다 하는 끼니에 단백질 보충제를 보충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운동 전, 후에는 웨이프로틴이나 BCAA가 유리할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추후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길어졌는데요. 마지막 한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백질을 하루 4번, 5번으로 나눠서 끼니당 0.3에서 0.4g/kg을 먹자. 두 번째, 일반식으로 기초식단을 짜고 부족한 부분을 단백질 보충제로 보충하자. 세 번째, 아미노산 보충제들은 단백질 보충 목적에서 웨이프로틴보다 열등하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